다음에 여러분께 전해드릴 소식도 이 검찰의 수사와 관련된 소식이고 정치권과도 연관이 돼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의 김성태 의원 직전 원내대표를 지냈었죠. 딸이 KT에 부정 채용하도록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구속되지는 않고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되는데 어제 SBS 취재진이 김성태 의원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혐의가 있고 이러한 사실관계를 우리가 확인했습니다라고 하는 검찰이 쓴 공소장을 입수해서 8시 뉴스를 통해서 여러분께 보도해 드렸습니다. 과연 어떤 혐의 내용, 어떤 사실관계를 검찰이 확인했는지 여러분께 차분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소장 내용의 핵심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박문심 의원? 일단 그 상황이 이제 두 가지지 않습니까? 김성태 의원 딸의 채용 과정이 보면 2011년도에 이제 비정규직 계약직이죠. 예. 계약직으로다가 자회사에 일단 채용한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KT에 정규직으로 이제 채용된 부분이 있는데 어제 공소장에서 검찰이 그 김성태 의원의 입장이라든가 반박하기 위해서 직접적으로 새롭게 이제 공소장에서 적시한 부분은 그 앞부분이죠. 그러니까 비정규직 채용 과정 때, 그러니까 이제 계약직 채용 과정 때 이게 KT 스포츠단이라고 하는 곳인데요. 여기에서의 이력서가 담긴 그 봉투, 요거는 김성태 의원이 직접 전했다 하는 그런 그 상황, 그런 진술, 그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적시한 그런 공소장을 이제 내놓은 것이죠. 그러니까 김성태 의원이 이른바 부정청탁한 것 없다 하는 대목은 이러이러한 점에서 사실과 다르다 하는 검찰의 반박 이런 의미를 담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김성태 의원이 직접 2011년 3월에 평소 알고 지내던 서유열 전 KT 홈 고객부문 사장에게 딸의 이력서가 담긴 봉투를 건넸다. 김성태 의원은 부인하고 있지만은 검찰이 서유열 전 KT 사장을 직접 조사해서 이런 진술을 받아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공소장에 이 내용을 집어넣었겠죠. 그런 적이 없다. 내가 취업을 청탁한 적이 없다고 했던 김성태 의원 입장에서는 이 공소장 내용이 보도가 되면서 조금은 수세에 물리는 뭐 그런 형국이 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해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적 상황 그리고 정치인으로서는 좀 불리한 상황이 아닐까 싶어요. 본인이 얘기하기로는 부정한 청탁을 한 게 없다라고 했는데 일정 부분 그 서희열 사장 쪽에서는 본인이 어떤 부탁을 받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근데 이와 관련해서 저희가 이제 앞으로 좀 더 지켜봐야 될 게 제가 수사나 재판에 대해서 지금 계속 유보적인 말씀을 드리는데요. 일단 사실 이 사건을 기소를 할 때 검찰이 시간이 좀 오래 걸렸어요. 보통 때보다 오래 걸리면서 이게 직권 남용이나 권리 행사 방해로 기소를 한 게 아니라 이제 뇌물로 지금 기소를 한 상황인데요. 직권 남용이나 권리 행사 방해랑 관련된 그 부정청탁 채용, 부정이 관련 범죄가 거의 다 무죄가 많이 나왔어요. 지금 뭐 은행 관련 건에서도 그렇고 뭐 최근에 또 무죄가 나오기도 해요. 유죄도 나오고 무죄도 나오는데 그러니까 자신이 없기 때문에 뇌물로 이제 기소를 했을 가능성이 큰데요. 이게 법리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은 이 부분도 어떻게 될지를 좀 더 살펴봐야 돼요. 그리고 저희는 기본적으로 증인이나 진술에 대해서 법조인들은 그렇게 신뢰도를 갖고 있지 않아요. 이제 서증이나 물증 이런 걸 훨씬 믿는 상황인데요. 여기서 2011년 상황에 대해서 서희열 사장이 진술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이 부분은 검찰이 입증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제 법률적으로는 김성태 의원이 입증해야 될 부분은 아니에요. 근데 이 진술이 있었는지, 이 서류가 오고 갔는지에 대해서 수사 과정에서는 뭐 이제 본인들이 소명이 됐다고 생각하니까 기소를 했겠죠. 그렇지만 재판 과정에서 이 진술이 법정에서도 반복될지, 그리고 이와 관련된 물증이 있을지, 관계자들 진술이 일치할지 이런 부분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김성태 의원도 정치적인 책임을 져야 될 텐데 부인하고 있거든요. 이런 사실 없다고. 그러면 이게 본인이 내년 선거가 있는데 이걸 부인하고 있다? 그럼 일정 부분 근거가 있지 않고서야 이렇게 부인했을 때 정치적 책임을 오롯이 져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이렇게 양쪽 진술이 엇갈리는 부분은 좀 더 사실 좀 더 신중한 판단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고 한다면 딸이 KT에 채용이 돼서 검찰 입장에서는 부정 채용이라고 하고 그 이후로 받은 월급 이걸 1년치 하면 연봉이 꽤 축적이 됐을 텐데 그 돈을 뇌물로 본 겁니까? 아니요, 그게 어떻습니까? 아니라 지금 뇌물은 이 사건의 이제 공소장의 그 구조는 어떻게 돼 있냐면요. 김성태 의원이 이석채 전 사장, 그죠? 회장. 이석채 회장이 그
국정감사에서 상임위원회에서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는 게 대가고요. 그리고 이제 채용이 된 게, 딸이 채용이 된 게 이제 KT의 관계사에 채용이 된 게 이제 그게 부정한 청탁이고 그게 뇌물이라는 거죠. 채용 자체가 뇌물이다. 이 무형의 돈으로 환산되지 않는 그런 무형의 것들도 뇌물로 볼 수가 있는 겁니까? 예, 그 부분도 금품상 그러니까 명확한 액수, 뭐 말씀하신 것처럼 월급 이런 것도 이제 이익으로 계산이 될 예. 수도 있지만 그것과 관련돼서 어떤 경제적인 이득이나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가가 있으면 이제 대부분 그러니까 취업 부분도 일정 부분 뇌물로 볼 수는 있는데요. 이게 대가 관계가 있는지를 또 검찰이 입증을 해야 돼요. 근데 이 대가 관계가 있는지 입증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대가가 그거잖아요. 그 증인으로 채택 안 되게 해줬다. 이게 이제 대가인데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 또 어떤 부분이 있을 수 있냐면 잠시만요. 그러면은 2011년에 계약직으로 채용되게 해달라고 그 지원서를 직접 건네준 것은 그럼 뇌물로 보기가 어렵네요. 그거는 그 시절에는 대가가 없는 거 없잖아요. 명확하지 않아요. 예, 명확하지 그 다음에 정규직으로 채용되는 과정은 어쨌든 간에 그 증인으로 채택되는 과정과 관련해서 연관짓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정규직으로 채용되는 것, 이것은 좀 뇌물로 검찰의 주장에 의하면 그렇게 볼 수 있는 것 그게 아닌가. 그 제일 큰 구조고요. 근데 왜 그러면 2011년 그 상황에 대해서 그런 공소장에 적었냐? 그거는 이제 김성태 의원의 말에 신뢰도가 떨어진다. 내지는 이런 부분을 보여주기 위해서지 명확한 공소 사실의 구성 요건 해당성하고는 조금 관계가 없는 부분이긴 하고요. 이석채 회장이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게 해줬다. 이 부분이 이제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김성태 의원이 권한이 있고 또 여기에 대해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고 그 증인으로 채택 안 되는 걸 김성태 의원이 오롯이 해줬냐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입증을 해야 되는데요. 여기도 명확하지 않아요. 저희도 상임위 환노 있어봤지만 증인으로 채택하는 거에 대해서 이석채 전 회장이 이 당시에 다른 사건 수사를 받고 있었어요. 검찰의 수사와 재판 이런 게 있는데 그런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고 있거나 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으면 저희가 증인으로 채택을 못 하거든요. 그런데 그렇다면 이게 김성태 의원이 대가로 해준 거였다고 말할 수가 없어서 이 대가 관계에 대해서도 검찰이 앞으로 입증할 건 또 험난해 보입니다. 예, 조금 전에 검찰의 공소장에 나온 대로 이석채 전 KT 회장이 이렇게 김성태 의원이 우리를 위해서 열심히 띄워주고 있는데 돕고 있는데 그 딸을 정규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해보라라고 지시를 했다고 공소장에 써 있습니다. 그리고 공소장을 보면은 2012년 김성태 의원이 국회 환노위 여당 간사로서 이석채 회장에 대한 증인 채택을 계속 반대해서 무산되도록 노력했다. 이것과 이석채 전 회장의 지시, 이게 맞물려 있는 겁니다. 검찰 공소장에. 그러면 2012년 환노위 국정감사장으로 여러분들을 한번 모시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당시에 김성태 의원이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왜 채택하지 않으십니까? 왜 문재인 후보들은 채택한대요? 있습니다. 왜 문재인 후보들은 왜 채택하는 그냥 알고 싶은 것과 노동자들이 죽어가고 있는 건 여러 문제입니다. 초선 의원이면 초선 의원답게 좀 공손하고 예의도 지킬 줄 알아야지. 언론에 예, 김성환 평론가가 국정감사 그 현장의 모습을 다시 봤는데 벌써 7년 전 일이긴 한데 말이죠. 네. 검찰은 저 상황을 주목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 김성태 의원이 나는 그런 적 없다고 얘기하는 것은 결국 이 재판에 가서 무죄 날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걸 염두에 두고 하는 발언이 아닐까 싶은데요.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이 채용 과정이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2011년에 비정규직으로 또 채용이 된다고 할 때 김성태 의원이 뭐 지금 딸의 이력서 들어있는 봉투를 줬다고 하는 게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냥 일반적으로 파견직으로 채용하면은 그 급여를 그냥 파견직으로 채용하는 일반적인 사람의 수준에 맞춰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더 많이 주도록 했다는 거잖아요. 과연 그 이유가 뭘까?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들하고 똑같은 동등한 상황에서 채용한 것 같아 보이진 않다는 거죠. 그거 좀 이상하고요. 두 번째로는 그러니까 뭐 이건 다 알려진 내용이지만 2012년, 그러니까 비정규직으로 채용해서 근무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규직 공채가 있지 않았습니까? 정규직 공채가 9월 17일 원서 마감인데 한 달이 다 지나서 갑자기 김성태 의원 딸을 채용하라 이런 지시를 받았다고 하는데 참 공교롭게도
국감이 있었던 게 10월 8일이고 채용 지시가 내려왔다고 얘기하는 게 10월 15일이에요. 예, 그리고 바로 원서를 낸 건 10월 19일. 네, 그러니까 그 공교롭게 그렇게 시기가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뭔가 대가가 있었던 거 아니냐 이렇게 검찰은 지금 추정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더 사실은 황당하게 만든 것은 뭐냐면은 그러면은 KT에서 어찌됐든 간에 당신을 추가로 채용하든 정규직 채용을 하려고 하니 예. 원서를 보내라 이렇게 딸한테 연락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딸이 채용 뭐 이렇게 응시해서 붙고 싶은 마음이 없었다고 느껴질 만큼 너무 공란을 많이 해서 보냈다는 거예요. 아니 KT 같은 대기업에서 채용을 하는데 더군다나 본인이 비정규직으로 근무했던 곳이기도 하고 채용하겠다고 해서 뭔가 사인을 주고 있는데 거기에 그렇게 불성실하게 응하는 이유가 뭘까? 그거는 채용이 될 거라는 얘기를 미리 들었던가 아니면 그렇게 불성실하게 보내고 난 다음에 다시 채용을 하겠다고 하는 의사까지 KT에서 보냈다 그러면 아버지한테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었을까? 상식적으로 그게 맞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의문들이 계속 남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게 바로 국민들이 보기에 과연 이 채용 청탁이든 뭐든 간에 부탁을 했었던 거 아니냐. 그 뇌물죄 성립 여부와 뭐 성립 여부를 떠나서 그런 의심을 사기에 충분한 정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이 시간 관계를 여러분께 좀 설명을 드릴게요. 조금 전에 김성환 평론가가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김성태 의원의 딸이 KT 정규직으로 채용되는 과정, 정규직 채용은 2012년 9월 1일부터 17일까지 진행이 됐는데 김 의원의 딸이 지원서를 낸 것은 10월 19일, 한 달하고도 한 이틀 정도 더 지난 시점에 뒤늦게 원서를 냈는데 그 전에 10월 19일 원서를 내기 나흘 전에 10월 15일에 인사 담당 직원이 서류 전형과 인성 적성 검사는 모두 끝났는데 인성 검사는 너 꼭 봐야 한다라는 설명을 듣고 다음 날 인성 검사를 온라인으로 뒤늦게 응시했다고 합니다. 이것도 특혜 아니냐 검찰이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인성 검사 받고 나서 사흘 뒤에 원서를 낸 거죠. 그런데 인성 검사 결과가 불합격으로 나왔는데 이것을 합격으로 조작을 해서 다음에 1월 3일, 2013년 1월 3일에 최종적으로 정규직으로 합격을 시켰다. 그런데 그 과정에 그 직전에 정규직 채용 9월 17일에 만료가 됐는데 원서를 낸 것은 10월 19일이고 그 사이 10월 8일 그해 국정감사에서 김성태 의원이 이석채 당시 회장의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반대했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공소장에 김성태 의원이 직접 국정감사장에서 자신의 딸을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공소장에도 기재가 돼 있는 건데요. 이 부분과 관련한 당시 국정감사장에서 김성태 의원의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의 가장 사회적 문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 특히 또 이 청소년 이 알바에서 이 노동 착취되는 부분이 심각합니다. 본 의원의 딸도 지금 1년 6개월째 사실상 파견직 노동자로 비정규직으로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딸내미의 비정규 실태를 보면 늘 가슴 아프게 생각하면서 네, 뭐 그야말로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있는 딸을 보는 아버지의 가슴 아픈 심정, 그것을 갖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뭐 근로 조건이나 이런 것들을 개선시켜야 한다라고 하는 취지의 질문을 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검찰 입장에서는 이걸 예사롭지 않게 본 거예요. 그렇죠. 이제 옛날에 이제 흔히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국회의원들이 어떤 그 상임위원회라든가 이런 데 발언을 통해서 이제 자기의 이해관계와 관련돼 있는 이런 부분들을 은근슬쩍 끼워넣는 그런 것들이 좀 종종 있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런 것들로 검찰은 이 부분을 바라다 본 거죠. 이 부분을 바라다 보고 거기에 대한 이제 시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비슷비슷하다 보니까 이 과정에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김성태 의원은 조금 더 이제 법적 문제 앞으로 이것이 어떻게 갈까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지금 그 대응의 초점이랄까 이거를 맞추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지금 김성태 의원의 저런 그 이제 그 어떤 법적인 문제점이 없음을 강조하는 그런 쪽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대응이 나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검찰의 공소장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검찰의 판단입니다. 법적으로 최종적으로 김성태 의원이 정말로 부정채용을 청탁했다. 그런 사실이 혐의가 확인된 건 아닙니다. 검찰이 그렇게 보고 있다는 얘기고요.
저는 그 국감에서 김성태 의원이 발언하는 것도 이제 검찰 입장에서는 확증 편향적으로 해석을 한 거죠. 근데 예. 사실은 그 국감에서 고용노동부 장관한테 질의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KT 회장한테 질의를 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그 관계자가 거기 와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고용노동부 그냥 국감을 할 때는 KT 관계자가 보통은 그 들어와 있지 않으니까 자기네와 관련된 데만 들어와 있으니까 그래서 저 질의 자체를 갖고 그렇게 문제 삼는 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김성태 의원은 본인도 노조위원장 출신이고 그러니까 본인이 노동 환경에 대해서 여당 의원이지만 근로자의 입장에서 얘기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텐데요. 본인이 일하던 건 과거잖아요. 그럼 요즘은 이제 근로 환경이 어떤지 거기에 대해서 지적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딸이 지금 이렇게 일을 해보니까 이렇다고 하는데 이거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고 아마 여당 의원은 그런 질의를 많이 하지 않거든요. 사실 고용노동부 장관을 힐책하는 그런 질책하는 질의를 많이 하지 않는데 힐난하는 그런 질의를 할 때 이제 근거가 있다. 내가 요즘 상황도 잘 알고 있다. 이렇게 예를 든 거일 수도 있어서 이 부분도 좀 더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제가 그런데 저희가 네. 저 영상 보여드린 이유는요. 검찰 공소장에 저렇게 적시가 네. 돼 있어요. 그러니까 검찰 저도- 공소장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그의 국정감사에서 김성태 의원이 자신의 딸 구체적인 근무기관과 근무 형태를 언급하기도 했다. 근데 그러니까 저기에서 그렇다면 KT 관계자가 저기 국정감사장에 들어와 있는지 그 사람들한테 질의한 건지 이 부분이 명확해야죠. 지금 질의하는 건 고용노동부 장관한테 질의를 하고 있는 걸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좀 전에 우리 KT 대관 업무 네. 담당하는 직원, 이거는 제가 추론 갖고 얘기하는 건 말씀드려서는 안 되겠지만 공소장에 혹시 그 부분도 들어있을 것도 같은데 저희가 확인은 안 되는데 대관 업무 담당하는 직원들은 당연히 국정감사장에 와 있지 않았을까 네, 싶어요. 정말 회장의 증인 채택 여부가 네. 이 대관 업무 담당하는 직원들한테는 거의 최대의 사활이 걸린 문제 아닙니까? 근데 정말 그런 걸 하려면 예. 여당 의원이면 오히려 그냥 전화를 걸거나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지 저렇게 기록이 다 남아 있는데 저기서 또 KT 회장이 와 있는 것도 아닌데 저런 질의를 하는 거는 오히려 야당 의원들이 지금 방 의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국정감사장에서 문제가 되는 질의를 하는 경우가 어땠냐면 제가 있을 때는 법무부 장관을 앉혀놓고 검찰국장이 배석하죠. 국정감사장이면. 그러면 아니면 중앙지검장이 있는 상태에서 관계된 사건에 대해서 직접 질의를 해요. 내 후원자가 예. 지금 수사를 받고 있는데 이게 말이 되느냐. 이런 수사는 말이 안 된다. 얘기를 하고 또 어떤 여성 의원님은 보면 자기 부분이 어떤 불이익을 입었다. 남편이. 근데 여기서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잘못하고 있다. 이렇게 관계자가 있을 때 직접 답변할 수 있는 사람한테 질의 답변을 하면 그게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저렇게 그냥 공개된 장소에서 관계자가 아닌 사람한테 질의하고 있는데 저거를 공소장에 넣는 걸 보면 공소장 일본주의의 어긋나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배경을 예, 조금만 법조인이시다 보니까는 또 공소장 일본주의라는 전문 용어까지 또 나왔어요. 배경을 짧게 설명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환노위에서 고용노동부 장관을 부르려고 했던 것하고 KT 이석철 회장을 부르려고 했던 사안이 전혀 별개 사안이 아니에요. KT에서 이 부실 인력 퇴출 프로그램이라는 걸 운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부당해고에 관한 문제가 논쟁이 됐던 상황이고 그것 때문에 이석철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하자 이런 얘기가 나왔던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럴 때 고용노동부 장관이 나왔어요. 그리고 질의를 한다 그러면은 KT에게 질의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KT 사람들이 신경을 바짝 곤두세우고 대관 업무하는 사람들이 제가 볼 때 틀림없이 그걸 주시하고 있거나 그 자리에 와 있을 가능성이 있었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 얘기가 자연스럽게 이석철 회장한테 흘러 들어갔을 가능성, 개연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예. 그러니까 검찰 입장에서는 그걸 어느 정도까지 확인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상황을 지켜본 이석철 회장이 얼마나 우리를 챙기려고 노력하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 채용을 지시했다 이런 식의 논리적인 어떤 정합성이 생겨난다는 겁니다. 예, 정규직 채용 과정이 뭔가 부자연스럽고 이미 응모 기간이 끝났는데 그 다음에 원서를 냈고 불합격 처리됐다가 나중에 합격 처리됐고 이 과정이 검찰은 당연히 부자연스럽다. 그러면 뭐가 있을 것이다. 이것을 뇌물수로 봤다는 것이고요. 또 이두화 전 의원께서는 그것이 검찰이 혹시 확증 편향 이것을 김성태 의원이 딸을 부정 채용, 청탁했다라고 하는 것을 검찰이 예단을 갖고 모든 상황과 증거들을 거기에 맞춘 것 아니냐 이런 또 의문점들을 제시해 주셨는데 어쨌든 김성태 의원이 검찰이 기소하기로 결정하면서 남부지검에 가서 눈물의 1인 시위를 하기도 했었지요. 당시 많은 화제가 되기도 했었는데 또 거기와 비슷한 무게만큼 비판도 나왔었습니다. 제 마음을 다스리고 참고
또 참으며 참으려 했지만 물밀듯이 밀려오는 이 분노, 이 억울함은 저 스스로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깊은 고려와 번민이 있지만 저는 이제까지 살면서 그 누구에게도 부정한 착각을 하지 않았다는 저 스스로의 결백의 의지에 지금까지 버티고 있습니다. 검찰의 논리는 말 그대로 개변 그 자체입니다. 정치검찰이다. 이 수사 결과 나는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남부지방검찰청 앞에 가서 1인 시위하고 당시의 남부지검장을 비롯한 검사들을 또 고발하기도 했었죠. 김성태 의원. 오늘은 기자들 앞에 서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남부지검 앞에서 1인 시위할 때하고는 강도는 많이 누그러진 것 같습니다. 저나 제 딸의 그 가정에 어떤 식으로든 연루됐다는 단 하나의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을 통해 그 주장이 사실로 받아들여지게 된다면 저는 한 아이의 아비이자 한 사람의 정치인으로서 적극적으로 그에 따른 응분의 정치적 책임을 지도록 할 것입니다. 하지만 검찰 또한 그 주장이 사실로 입증되지 않는다면 그에 따른 응분의 조치를 분명하게 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재판이 1심에서 끝날 가능성은 거의 없고요. 항소심 대법원까지 갈 가능성이 있는데 총선은 내년 4월이에요. 지금이 7월이고 9개월. 공천 과정은 길어야 한 7개월 정도 남은 건데 말이죠. 김성태 의원이 지금 재판을 받게 되면 다음 총선 공천에도 영향이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박문신. 일단 1심 결과나 2심 결과는 그때까지 나올 가능성은 뭐 배제할 수는 없죠. 예. 대법원 판결까지 나올지는 그거는 좀 미지수입니다만은 그 과정에서 이제 어떻게 될지. 그래서 김성태 의원의 얘기를 보면 오늘도 약간은 그런 뉘앙스가 좀 있지 않습니까? 이건 법원 가서 다퉈보자. 법원의 결론이 날 때까지 검찰이 맞는지 내가 맞는지 예단하지 말고 좀 지켜봐달라. 이 얘기 아니겠습니까? 정치적으로.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제 검찰에 대해서도 이른바 피의 사실 유포 혐의로다가 거꾸로 고소를 한 거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그 1심 결과 이 부분은 대단히 좀 중요한, 그리고 또 자유한국당에서의 공천 심사 기준이 어떻게 만들어질지 모르겠습니다만 또 이 부분을 어떻게 바라볼지에 관한 문제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 1심에 여기 어떤 결론으로 나올지, 또 그 결론이 나왔을 경우에 당이 어떻게 판단할지, 또 김성태 의원이 어떻게 대응할지, 요 각각 다 모두가 좀 변수의 여지가 좀 많은 그런 대목 아닌가 싶습니다. 예, 김성태 의원 지역구가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어려운 지역구, 그 지역구에서 계속해서 당선됐기 때문에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또 김성태 의원이 소중하게 생각되는 존재일 거예요. 일 수밖에 없는데요. 저는 기본적으로 사실 김성태 의원이 정말 부정한 청탁을 한 사실이 입증이 된다면, 명확한 증거가 있다면 정말 수많은 젊은이들의 꿈과 희망을 짓밟은 거니까 반드시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 저도 기본적으로 그 전제를 깔고 있는데, 그리고 또 법률적으로는 사실 이게 입증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 검찰이. 그래서 유죄가 나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정치적으로 일정 부분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사실까지 밝혀질 수도 있어요. 그것도 배제할 수는 없는데, 근데 지금 김성태 의원이 그렇다면 왜 이렇게까지 1인 시위도 하고 막 기자회견도 자주 하고 이런 이유는 지금 그 방 의원님하고 우리 앵커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치권에서 봤을 때 총선 시계가 이제 움직이고 있거든요. 근데 피의 사실 공표를 하고 나면 정치인은 그 무죄로 돼도 1심이 무죄로 돼도 지역 구민들은 저 사람이 부정한 청탁을 했대, 기소가 됐어, 이걸 더 기억하지 무죄 판결을 기억을 잘 못해요. 그러니까 더
반발을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피의사실 공표로 유포 혐의로 이제 그 수사기관을 고소 고발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 있는데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분이 대법원까지 확정이 안 되면 그 자유한국당에서는 야당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역이 어려운 지역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배려해서 공천 기준을 정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성태 의원 남부지방검찰청 앞 1인 시위와 관련해서는 보통 사람이라고 한다면 아무리 억울해도 물론 검찰청 앞에서 1인 시위하시는 분들도 계시긴 합니다만 저렇게 하겠느냐. 정치인이고 제1야당의 원내대표까지 지낸 사람이 저런 식으로 자신의 의사를 피력하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 재판에서 법적 유무죄 따지면 되는 것 아니냐 뭐 이런 비판도 나왔었는데 오늘 반응을 봤더니 이제 재판에 가서 사실관계 따지고 유무죄 따지겠다. 그리고 내가 유죄로 나온다면 책임을 질 것이고 내가 무죄로 나온다면 나를 기소한 검찰이 책임을 져라. 이렇게 오늘 주장을 했습니다.